자, AB 내용 요약글은 개인적으로는 요약글부터 먼저 읽으라고 얘기해. 요약글부터 먼저 읽으면 운 좋으면 사실 요약글만 읽어도 답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when it comes to가 나왔지. 뭐뭇에 관한 한 동물들의 어떤 디스코스라는 얘기는 커뮤니케이션하고 거의 유사하게 쓰면 돼. 동물들의 어떤 의사소통에 관한 한 우리의 언어는 일반적으로 뭐를 강조하냐면 some animal. 자, 동물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라고 하는 게 낫겠다. 동물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 중에서 우리의 언어는 일반적으로 몇몇 동물의 뭐뭇을 강조하고 있어. 반면에 웨어레지가 나왔으니까 글의 서술 전략이 비교대조되고 있다고 봐야 돼. 자, 홈. 집에서 길러지고 있는 이때 도우즈도 비교의 대상이야. 자, 집에서 길러지고 있는 동물들에 관한 용어는 뭐를 시사하고 암시하냐면 그것들이 갖고 있는 뭐뭇의 중요성이나 의의를 시사 암시하고 있다고 했어. 그러면 일단 도우즈 보면 자, 인지적인 유틸리테리안이 뭐야? 공리주의적인. 이게 이제 공리주의를 얘기할 때 유틸리테리안,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거고, 여가적인 릴레이셔널. 선생님이 얘가 눈에 들어와. 집에서 길러지는 동물에 관한 용어는 자, 뭐를 그것들이 인지적이거나 효용성이나 여가적이거나 문화적인 것보다는 관계에 치우친 우리의 어떤 관계와 관련돼 있는 어떤 우리와 인간관계 관계를 둘러싼 어떤 의의나 어떤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유틸리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일단 보자. 농장 동물이나 실험실 동물, 스포츠용은 말들, 우리의 언어들. 언제? 리포트는 지칭, 언급, 참조하다인데 이때 지칭하다야. 우리가 몇몇 동물들을 지칭할 때 우리의 언어들은 재밌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여기에 시간의 부사절이 들어간 거야. 선생님 구문독해 요령 중에 뭐가 있냐면 전체 문장의 동사를 찾을 때 빈도의 부사 같은 부사를 찾으면 전체 문장의 동사 찾는 게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공식을 아주 오래전에 만든 적이 있어. 437 1.0 뭐 이제 대치동에서 처음 얘기할 때 빈도의 부사가 동사 찾는데 도움을 줘. 농장 동물이라든지 실험실 동물이라든지 자, 스포츠용 어떤 말일, 이렇게 우리가 몇몇 동물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exploit. 자, 활용하고 이용한다. 여기는 착취라고 할 필요는 없고, 자, 그 동물 외에 이용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on이 계속 이어지지. 인간들이 그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혜택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식량의 원천이 되거나 farm animal. 그치? 그 다음 biomedical research, 어떤 연구용으로 생의학적인 어떤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실험실 동물이지. 그치? 그리고 아니면 여가 활동. 이게 스포츠용 말이지. 경마용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동물에 관한 우리의 이야기들을 염두에 둘 때 우리의 언어는 일반적으로 몇몇 동물의 뭐를 아까 활용성, 이용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사실 B부터 먼저 풀었다고. 절대 A부터 먼저 정답이 떨어지는 경우보다 B가 정답이랑 관련된 단서를 얻는 게 더 쉬운 경우가 많다는 거야. 자, 빠르게 들어가 보자고. 우리가 애완동물로서 몇몇 식물을 지칭할 때는 자, 우리는 implied areas, any purpose,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을 함축하고 암시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야. 애완동물은 정의를 줄 수 있는데 이때 매너지. 방식이야. 그치? 자연스러운 방식에서 애완동물은 뭐라고 정의를 줄 수 있냐면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동물로 정의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아까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적 의미, 관계적 중요성 이런 거가 되는 거지. Another largely used 다음 또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진 또 다른 용어는 companion animal. 우리나라 요즘에 이 표현을 많이 써. 이게 뭔지 알지?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해. 반려동물이란 용어인데 그 용어로 다시 한번 뭐를 함축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동물을 집안에 데리고 있는데 어떤 최종적인 목적을 갖고 companionship 어떤 동료애적인 어떤 관계를 얻는다는 최종적인 목적을 갖고 집안에 기르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야. 몇몇 사람들은 아마 주장할 수도 있어. 어항 탱크에 있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실제로는 그 누구의 반려자나 동료나 동료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꺾고 있는 거지.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용어도 어디에 잘 적응하고 맞아 떨어지냐면 domestic, 집안에서 기르는 동물. 집안에서 domestic이란 단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가 있냐면 돔은 어원적으로 둥근 지붕을 나타내.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첫 번째가 킹덤, 왕이 지배하는 어떤 지배력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가 있어? 도미네이트가 지배하다야. 항상 도메스틱은 두 가지 뜻을 염두에 둬야 돼. 하나는 뭐야? 가정에. 두 번째는 왕이 지배하는 국내에. 그 다음에 요즘에 꼭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도메스티케이트가 있어. 얘가 뭐야? 가축화시키다. 가축으로 만들다. 응? 도미노 게임도 예전에는 나왔는데 요즘에는 도미노 게임은 뭐 앞에 거에 뒤에 거를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도미노 이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 계열들 일단 묶어주는 거 도메스티케이트. 사실 여기 도메스틱은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쓰였다라고 봐야 돼. 자,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집안에서 길러지는 어떤 종에 잘 적응해.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그들은 자 우리가 친절하게 대화하고 있고 뭐를 우리의 가족의 어떤 구성원이라고 간주하고 있고 우리의 절친이라고 여겨. 그리고 위룸 자 재밌는 거 하나가 봐야 돼. 뭐냐면 얘는 휘치를 썼다? 선생님 뭐 얘기하는지 알지? 얘가 선행사라고 얘기할 때 얘는 3을 취급했지만 얘는 의인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영단어장에는 관계대명사가 휘체의 경우 동물인 경우 쓰라고 돼 있다고. 하지만 비일비재하게 이게 안 지켜져. 그들과 함께. 그렇지? 우리는 개나 고양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공유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금적인 원천. 왜냐면 걔네들을 위해서 사료를 사기도 한단 말이야. 자금적 원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나누기도 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반려동물이고 집안에서 길러지는 domestic species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건 전부 다 뭐야? 아까 얘기했던 관계의 측면. 관계의 측면을 주목하는 거지. 자, 다른 종과 다르게 companion animal, 반려동물들은 그러므로 represent, 뭐를 나타내느냐면 emotional,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경제적인 측면보다 이 경제적인 측면이란 것은 아까 뭘 지칭하는 거냐면 저 위에 거 farm animal, lab animal, 스포츠 애니멀. 스포츠 애니멀은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떨지는 모르겠다. 그치? 자,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져. 정서적 어떤 자원이라는 거지. 그 결과 providing A with B 구조가 보이시 인간에게 어떤 서포트나 편안함이나 companionship, 인간관계, 동료애적인 어떤 관계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의 반려동물로 넘어가는 거지. 자, 기본적으로 요약글을 읽고 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리딩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훈련들 하면 얘부터 먼저 읽으라는 거야. 그런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시간 낭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응?